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 중에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선행에 보탬이 된다라는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많은 책들도 있고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한 조사에서는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 계통의 질환, 기관지염,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적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이 두통, 어지러움, 복통, 콧물 등 신체 불편 증상을 덜 나타냈다.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은 덜 감사하는 사람보다 건강상 불만 요소가 적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얽혀 있고 감사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날로 쌓여간다. 설령 당신이 타고난 감사 체질이 아니더라도 실천을 통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로버트 에먼슨과 마이클 맥클로우는 2003년에 세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10주에 걸쳐 주 1회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일상을 중립적으로 기록하거나 골칫거리를 기록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기간 중 감사 일기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두통, 숨 가쁨, 근육통, 울렁거림 등의 신체 증상을 덜 나타냈다.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염증은 심혈관계를 비롯하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면역 반응의 일종이다. 조사에 따르면 특정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중 8주간 감사일기를 쓴 이들의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다.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심정지 정도, 당뇨, 만성질환, 각종 암, 사망과 연관 있는 적혈군의 단백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의 위력은 심장 건강에까지 확대된다. 1995년 조사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의 심박 변이도가 향상되었다.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2주간 예전에는 고마운 줄 몰랐던 삶 속의 사람과 대상에 대해 감사일기를 기록한 여성들은 그냥 아무 사건이라 기록한 여성들보다 혈압이 낮게 나왔다. 감사는 심장 발작에서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프 허프먼과 동료 연구진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더 낙관적이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덜 감사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전자의 혈관 기능이 향상되었다. 우리의 뇌 속을 보면 왜 감사가 건강에 이로운지 알 수 있다. 이 책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사는 사회적 유대 및 스트레스 완화와 연관된 뇌신경망과 연관성이 깊다. 감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인정할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행동 차원에서 감사는 수면과 신체 운동 같은 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을 고무한다. 알다시피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다. 부적절한 수면은 몸에 무리를 주고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병 등 갖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 불면증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푹 자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간 뜬 눈으로 양을 세웠다면 양 대신 감사거리를 세워보는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더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잠에 들며 더 오래 숙면을 취하고 낮에 맑은 정신을 유지했다. 아울러 감사하는 사람이 숙면을 취하는 이유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증거도 있다. 그들은 누워서 낮에 연인과 다툰 일을 끊임없이 재생하거나 돈 문제를 곱씹으며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덜했다. 만성 통증과 심부전 환자 중 감사 수준이 높은 이들이 감사 수준이 낮은 환자보다 더 푹 잔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 꼭 감사의 달인으로 타고나야 숙면을 취하는 건 아니다. 짧고 간단한 감사 훈련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에몬스와 맥컬로우의 2003년 연구에서는 신경근육질환 환자 중 3주간 매일 감사일기를 쓴 이들이 아무 내용이나 쓴 이들보다 밤에 더 오래 자고 더 상쾌한 기분으로 기상했다. 또 2016년 조사에 따르면 2주간 감사일기를 쓴 여성들이 다른 작업을 수행한 여성보다 수면의 질이 약간 높았다. 감사는 단잠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과 금연 등 건강에 유익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실제 감사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건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들은 질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며 건강상 우려가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았다. 10주간 감사 실천을 한 대학생들 역시 다른 글쓰기 활동을 한 학생들보다 운동량이 많았다. 감사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약물 남용과 위험한 성생활 비중이 낮았다. 연구자들은 심장마비 생존자를 추적한 결과 심장 발작 후 2주가 지났을 때 더 낙관적이고 더 감사하는 생존자일수록 반년 후에도 계속 의사의 권고를 따를 확률이 높았다. 고로 감사는 날마다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활동을 영위하는가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세 기둥은 상호 의존적이기에 감사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어떤 건강상 유익은 긍정적 정서와 감사로 가꾼 인간관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건강상 유익은 더 직접적 인과관계의 결과일 수 있다. 현 수준의 연구는 감사 성향이나 감사 역량 함량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전반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감사는 선행에 보탬이 된다. 크리스티나 아르멘타냐와 소냐 루보머스키가 이끄는 팀은 감사라는 활력소 덕분에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왕성하게 사회적 활동에 임한다고 보고했다. 그들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친절은 불가분의 관계다. 감사는 이타적 선행을 수행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연구자 모니카 발레트와 데이비드 데스테노는 2006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감사와 선행을 유도할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참가자들이 2인 1조로 컴퓨터 설문조사를 기입할 때 갑자기 한 참가자의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린다. 실은 연구자와 사전에 공모한 참가자가 진짜 참가자의 모니터 전원을 몰래 뺀다. 진짜 참가자는 기술자가 오는 길이고 기입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는다. 바로 그때 주최 측 참가자가 수선을 피우다가 뽑힌 플러그를 발견한다. 진짜 참가자는 그의 도움으로 기입 작업을 이어간다. 참가자 중 도움을 받고 감사를 느낀 사람은 실험 도중 이런 돌발 상황을 겪지 않은 참가자보다 앞사람을 돕는 데 적극적이었다. 흥미롭게도 감사를 느낀 사람은 낯선 사람을 도울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고로 감사는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 과정이 전개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전개될까? 앞장에서도 언급한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엘 원과 조슈아 브라운 팀은 3개월 후 참가자들을 다시 불러서 fMRI 스캔을 했다. 연구자들이 뇌 활동을 측정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제3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누군가가 소액의 돈을 그들에게 건네며 감사를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받은 돈 중 얼마를 뜻깊은 일에 배분할지 결정했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내주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더 느끼는 사람일수록 좋은 일에 더 많은 돈을 쾌척하고 감사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내측 전전두피질에 더 많은 신경 민감성이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감사 편지 과제를 받은 대학생들은 3개월 후에도 감사를 표현할 때 내측 전전두피질에 더 큰 민감성을 드러냈다. 크리스타나 칸즈 팀의 관련 조사에서도 3주간 감사 실천을 한 사람들은 돈이 자선단체로 이체되는 것을 볼 때 뇌의 보상 영역에 더 강한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뇌는 이타적 유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까? 우리는 선행과 넉넉한 사회 환원이 감사 경험과 신경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감사는 타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영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선할 의욕에 박차를 가하기도 한다. 감사는 일과 학문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에먼스와 안잘리 마슈라는 2011년 조사를 통해 감사를 경험할 때 동기부여와 활력이 증가하고 목표 달성에 높은 진척률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향후 2개월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한 다음 10주에 걸쳐 매주 감사일기 쓰기, 골칫거리 목록 작성하기, 중립적 글쓰기라는 세 가지 중 하나의 활동을 했다. 감사 집단은 목표 달성에 비교적 높은 진척률을 보였다. 더욱이 램버트가 이끈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감사는 스스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으며 달성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감사하는 학생일수록 학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방과 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고 사회 기여 욕구가 강했다. 앞서 언급한 감사하는 활동을 수행한 중3과 고1들 역시 자기 개발 욕구와 자신감, 역량면에서 진전을 보였다. 위 발견을 종합해보면 감사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정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사가 정확히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왜 감사는 변화를 기피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영감을 고취하고 긍정적 행동을 하게 할까? 아르멘타와 류버머스키 및 동료 연구진은 이와 연관된 몇 가지 경로를 파악했다. 사회적 경로. 첫째, 감사가 장려하는 깊은 지지관계는 자기개발 노력에 동기와 지속성을 부여한다. 감사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지지와 격려라는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보상 덕분에 큰 도전에 능히 맞설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투병 과정에서 도와준 친구에게 감사를 느끼는 여성이 있다고 하자. 여성은 이 일로 친구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아울러 그녀는 친구가 자신의 회복을 돕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더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친밀감은 이 여성으로 하여금 세상에 자신을 아끼는 존재가 있음을 상기하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했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밀감과 연결감을 느낄 때 자신을 개발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 관계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고향감은 위대한 선행을 목격할 때 느끼는 가슴 벅찬 감정이다. 고향감은 가슴 속에 퍼지는 뜨거운 마음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감동을 고취한다. 더욱이 고향감은 타인의 도덕적 행위를 본받으려는 영감을 불어일으킨다. 아르멘트와 루버머스키는 감사가 고향감을 고취하며 자기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서 그 증거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6주간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일상적 사건을 열거하게 했다. 그 다음 학생 전원에게 자기 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과제로 내주었다. 감사 표현 활동을 한 학생들은 고향감을 느꼈고 그 결과 이타적 행위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4주에 걸친 유사한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회사 직원들에게 매주 감사 편지를 쓰라고 주문했다. 그 다음 직원들은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더 친절을 베풀고 탁월성을 발휘하고 건강을 챙기라는 과제를 받았다. 또 다른 집단에 속한 직원들은 매주 일상활동을 열거한 후 일반적인 자기개발에 매진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모든 직원이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감사 편지를 쓴 직원은 매주 일상활동을 열거한 직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감동과 고향감을 더 많이 느꼈다. 이는 조사 말미에 직장 내 생산성과 자율성 증가로 나타났다. 고향감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생산적인 직장인이 되게 한다. 감사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를 표현할수록 우리의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공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감사가 겸손한 감정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엘리엇 크루즈가 이끈 2014년 조사는 참가자들을 임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은 지난 2시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한 집단은 감사 편지를 쓰게 했다. 그 다음 연구진은 참가자 전원에게 누군가 자신에게 화가 난 경우를 상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설명하라고 했다. 감사 집단에 속한 이들의 반응은 비교적 겸손했다. 즉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고 비난을 수용할 확률이 더 높았다.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 선명하게 보인다. 고로 겸손은 타인을 돕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우리를 도운 이에게 보답하는 등 긍정적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수학교사가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치려고 자신을 격려하며 많은 시간을 썼음을 생각할 때 겸손해진다. 이런 겸손은 수학교사가 자신에게 쏟은 에너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동기부여로 이어져 학업에 정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종합하면 감사할 때 우리는 안일해지거나 현실 안주, 무기력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가 생긴다. 감사는 학업, 직업, 공동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아울러 감사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목표를 향해 투지를 발휘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물론 감사를 일반화하면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감사의 유익 중에서는 감사 체질로 타고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도 있고 감사 일기나 감사 편지 쓰기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때로는 몇 주간의 실천 후에야 유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감사의 유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도 있다. 또 그 유익은 실천 빈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감사 실천은 긍정 심리학에서 가장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분야 중 하나다.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 뇌를 긍정성과 사회성으로 향하게 한다. 감사는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뇌의 편향에 저항하여 뇌가 좋은 것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건강과 안녕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의 굉장한 효능들, 효과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 감사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두통, 어지럼증, 만성 통증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느끼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가 덜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또 감사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적인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도 또 많이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타적 선행을 불러일으키면서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에 더 많은 개선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만병통치약 같은데요. 뭐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